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 심각해지고 있죠. 꼼짝없이 한 2주는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에 꽁꽁 묶여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격리되면서 IMF같이 경제적으로 무너질 가정들이 걱정이 되게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부부관계가 많아지겠다 하는 달달한 생각도 살짝쿵 했었거든요. 달링들 테크닉 높아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뭐야 또 하자고, 이런 달달한 분위기?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베이비붐을 예측하기도 했어요. 콘돔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데 공급이 끊겨가지고 코로나 베이비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죠. 경제난이 결국은 콘돔을 뚫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많은 커플들에게는 시련이 되는 것 같아요. 코비 디볼스라고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이혼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혼이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좀 갈등 요인이 많아진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생활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자 쪽에서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하거나 TV 시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소위 스크린 타임이 너무 길어지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면서 싸우게 되죠.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 앞에 진지한 얼굴로 앉아있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굉장히 웃기게 생긴 캐릭터가 비장하게 말을 타고 막 하늘을 날고 있어요. 뭐야, 일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는 또 남자 쪽에서는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실 시간에 이제 집에서 게임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와이프가 자꾸 태클을 거니까 이건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남자들이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도 여자의 그 자유시간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분은 아내가 스타벅스를 한 달에 수십만 원치를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무료 쿠폰이 막 날라온다고, 자기는 돈 아낀다고 구두도 안 사서 신는데 막 이렇게 푸념하는 소리 들어봤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집안일이나 육아를 조금 더 덜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간신히 애 키워서 유치원 보내놨는데 다시 다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온 식구가 먹는다. 이거는 주부들한테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 대재앙인 거죠. 30대에 남편이 삼식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일본에서는 코로나 피난소가 또 핫하다고 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인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각자 사생활을 즐기면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참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잠시 집에서 나와서 며칠이나 한 달 또는 그 이상 머무르는 공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거를 단기 임대하는 형식인데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집 밖에 다른 공간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원룸을 얻어서 좀 회사 근처에서 좀 살겠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랑하면 같이 있는 걸 기뻐해야지 어떻게 못 견딜 수가 있을까? 심각한 부부의 위기로 느껴지실까요? 그리고 진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껴 마땅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랑하는 남녀의 모습이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삶도 수백만 년간 수렵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떠나서 며칠씩 지내기도 하고, 아침 일찍 여자는 뭐 생활용품이나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한참 머무르기도 했지만은, 때때로는 여자도 과일이나 곡식을 구하러 하루 종일 숲을 돌아다니기도 했죠. 낮에 생활하는 모습은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분명히 달랐고, 그리고 밤에만 가까운 해먹에서 잠을 잤죠. 주말 부부가 금슬이 좋다는 말도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함께 있다는 안정감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비감이나 그리워하는 마음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남녀는 자석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떨어뜨려 놓으면 붙으려고 하니까요. 그냥 딱 붙여 놓으면 자석의 생명력을 잃는다고 할까요? 연애 고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은 항상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름, 양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솔직하게 사생활이나 개인 공간에 대한 문제, 간섭이나 잔소리의 문제, 그리고 가사 분담의 문제 등을 얘기해서 룰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구 배치를 좀 바꾸거나 공간을 재배치해서 각자의 공간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해 금지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사적인 공간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로 하기, 이런 규칙들을 정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조그만 도시락 뿌려서 차 끌고 근교의 초록색 풍경이라도 보고 온다든지, 두어 달에 한 번은 잠깐 바다라도 보고 돌아온다든지 서로의 숨통을 좀 틔워줄 궁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숨막히다고 하면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의 욕구가 잘못되었다고 막 규정해버리면 그 욕구가 사라지진 않아요. 도리어 화로 바뀌죠. 그리고 소통이 단절되죠. 부부관계에 아주 안 좋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줘야지 잘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부정하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사생활, 나만의 스페이스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자주 침해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답답하셨는데 배우자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대화로 좀 해결책을 잘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달링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달링. 당신 제주도 한 달 살이가 평생 꿈이었지? 혼자 갔다 와. 사랑해. 자기야,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휴가비도 굳었는데 제주도 한 달 살이 하고 와. 자기 버킷리스트였잖아.